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널 데뷔 오프입니다. 오늘은 근감소증이라는 주제로 한번 30분 정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이게 영화인데 프렌치 셰프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주인공인 줄리아 차일드라고 하는 분은 50대에 요리를 하기 시작하셔서 전성기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네. 다빈치는 이 모나리자를 제일 유명하잖아요. 54세에 만들었습니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빅토르 위고 아시는? 네. 빅토르 위고는 제일 유명한 레미제라블을 60이었거든요. 예, 60세에 완성을 했습니다. 집필을 했죠. 그리고 파스텔은 62세에 광견병 백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거 아시나요? 스트라디 바리우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바이올린이에요. 몇 대 안 돼서 빌려줘요.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천재 바이올린? 네, 바이올린을 빌려주면 자기 살 동안만 연주를 하고 다시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제작자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83세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든 예, 몇 대 안 돼요. 쓸 수 있는 영광도 거의 못 만져보죠. 저는 만져볼 생각도 없는데 못 만져봐요. 만져보고 싶다고 해도 돈이 많아도 안 빌려줍니다. 음악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83세. 지금 여기 보시면은 40대 갑니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은 마음만 있다면 도전하기 좋은 나이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어떤 일을 하건 건강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 무엇을 시작하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어제 다운사님 말씀하셨던 무기력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 짧은 외출 잠깐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도 막 기진맥진해요. 조금만 나갔다는 아니면 그래서 좀 휴식을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니까 휴식을 좀 취해보려고 하는데 어디 딱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막 어깨가 갑자기 쑤셔요. 이게 다 근감소증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근감소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란 단백질과 같은 영양의 부족 그리고 운동량 감소, 노화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근 기능이 감소하는 증상. 그러니까 단백질의 영양 부족, 단백질 플러스 영양 그리고 운동량 그리고 노화. 근데 이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노화예요. 나이가 들수록 계속 이렇게 해도 떨어지는 거죠. 무조건 근육.
그래서 이 그래프 잠깐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50, 60, 70, 80, 90 이게 저희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근육량과 어떤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25, 60, 70까지만 딱 쓰면은 요렇게 올라가다가 30에서 근육은 정점을 찍어요. 그러면 정점을 찍고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30이고 정점을 찍습니다. 근육량. 근데 52호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1% 내지는 2%씩 매년 근육이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7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 감소가 최대치에 이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현상을 어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인식을 했다면 21세기 현대에는 이것을 많은 나라들이 근감소증이라고 질환으로 보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질환으로 보기 시작했더니 자, 여기 미국은요, 이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과했어요. 질병 코드. 2016년. 이 말은 이제 병으로, 질환으로 본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이 근감소증을 질병 목록에 추가했어요. 목록에 2018년에. 그리고 중요한 우리나라, 한국은 이렇게 미국이랑 똑같이 질병 코드를 등록을 했는데 이게 올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감소증을 이제 질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왜 그러면 이 나라 3개국이 다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근감소증에 주목을 하는가? 그러면 그 이유가 단순히 이 노년기에 오는 근감소증은 근육량의 감소만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있냐고 보면은 이제 낙상이랑 이 골절 있잖아요. 이 빈도, 발생률이 증가해요. 발생률이 엄청 높아지고, 여기에 이제 비만, 당뇨, 고혈압 이렇게도 증가를 하고, 마지막에 골다공증과 인지기능 저하. 대충만 나열해도 이 정도가, 잘 안 보이나? 이 정도가 그 원인을 높여주는 것으로 근감소증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더 말씀드릴 거는 근감소증이 근육이 감소하는 원인이랑 그러면 그거를 대처하는 영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원인. 아까 제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노화가 왜 이렇게 되냐면 되게 쉽게 얘기해서 근육을 보시면 근육은 이렇게 이게 시계입니다. 24시간으로 만들면 생성과 분해를 24시간 동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고 분해가 되고 있고, 잘 때, 숙면을 취할 때도 생성되고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가 젊었을 때는 생산되는 그 양이 분해되는 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그 신체의 근육량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근육의 생성 효율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해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을 때랑 달리 근육이 잘 안 생기게 되는데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근육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근감소증으로 보는 변화가 생긴 겁니다. 현대 시대에. 그래서 제가 그 분해가 점점 더 노화가 되면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을 때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아까 그렸던 거랑 비슷비슷한데 좀 더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가 아까 근육의 강도와 크기, 나이. 보시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얼리 뭐 라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성장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덜트 성인기하고 여기가 올더 라이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노년.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30세예요. 딱 치면 정점을 찍고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50대쯤 찍으면은 1에서 2%씩 다다다다다 떨어지다가 노년기 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그래프가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마지막에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때는 근육이 너무 감소를 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죠. 근데 여기가 뭐 애기들이죠. 근육이 아예 없는 상태. 그러니까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노인도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분들은 이게 근육이 없어지면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요 존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꼭 근육을 챙겨줘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들이 요 구간이 뭐냐면 개인차예요. 이 근감소증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질환입니다. 그래서 극복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 개인차로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젊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나이를 뭐 저축, 뭐 예금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땡길 수 있을 때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30대 이전에 쌓은 근육은 나의 건강 자산이 됩니다.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떨어지는 게 점점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30대 이전인 사람들은 30세까지 근육을 만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30세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운동과 영양 섭취입니다. 양질의 운동과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를 하면 그만큼 또 근육이 감소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운동인데, 운동을 이제 하다 보면은 근육이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거기에 이제 그냥 보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근육에 살을 더 붙여서 더 강한 강도의 근육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이 건강 자산이 조금씩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개인차를 더 벌릴 수가 있는 부분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영양은 이제 운동을 한 후에 이거를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을 늘릴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딱 세 가지. 단백질,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가 요새 이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영양적 가치를 구상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메인은 단백질인데 오메가3를 꼭 같이 드셔줘야 돼요. 오메가3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오메가3가 너무 중요해요. 특히 뉴트리에이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육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가 워낙에 잘 많이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단백질, 제일 중요한 단백질을 볼 건데 얼만큼 먹어야 되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기 몸무게 있죠. 자기 몸무게 뒤에를 그램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만큼만 드시면 되는데, 좀 더 원한다. 내 근 감소가 되는 것 같아. 아까 그 무기력증 뭐 이런 걸 느꼈을 때 얼마나 드시냐면 조금 더 드시는데, 권장은 요만큼 1.2. 근데 약사들이 추천하는 건 1.5에서 2g. 2g까지 먹어도 이렇게 먹었을 때 효과가 뭐가 나오냐면 2g을 드시면
단백질만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24시간 동안 생성되고 분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요때 이제 30대 전에 그렇게만 먹으면 단백질만 먹여도 예, 애기가 근육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 내년부터 떨어지죠? 저는 이제 한 1.2g씩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능차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아까 아이들한테 좋았던 게 이게 똑같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노인분들에게 좋습니다. 2g씩 드시면 그 근 감소 수치가 기능차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양질의 프로틴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건 양질의 프로틴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동물 그래요. 이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단백질 그걸 굳이 내가 사서 먹어야 그냥 고기 맛있는 걸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면 하루에 이제 보통 사람, 그러니까 60kg이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사람이 60kg이면은 내가 아까 g으로 바꾸라고 하면 하루에 60g을 먹어야 하잖아요. 이 하루 60g을 먹는 수치가 그 소고기로 따지면 소고기 400g이에요. 이걸 섭취하려면 이만큼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이 400g은 식단 기준 3인분 수치거든요. 근데 칼로리가 있어요. 칼로리는 1200칼로리. 단백질 먹으려다가 고지혈증으로 가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소고기를 먹어봤자 단백질 섭취를 못해요. 소화가 왜냐하면 위산이 떨어지고 펩신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 뉴트리라이트 파이토프로틴을 먹으면 일단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혈당이 안 올라가고 인슐린 민감도를 오히려 좋게 만들어줘서 수치가 안정화될 수가 있어요. 인슐린의 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그 뉴트리 파이토프로틴을 드시는 게 좋고 그게 이제 대두밀 완두를 사용한 순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그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랑 11가지 불필요 아미노산 그리고 그 아미노산 스코어 100을 자랑하는 굉장히 식물성 양질의 프로틴을 소화도 잘 돼요. 저는 먹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화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그렇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살짝 올려주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많이 이제 밥을 좀 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포만감을 주니까.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드시면 그 말씀드렸던 단수의 지방산이 나오면서 포만감을 또 올려줘요. 그러니까 두 개를 먼저 같이 드시면 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블 X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뭘 못해. 다 그래요. 부모님이 어떤 아메를 전달했던 소비자분들이나 제가 만나서 어떤 분들도 뭐 나이가 많아서 잘 못하게 됐어요. 내 나이. 제 친구들은 뭐 그런 말 하죠. 지네가 영어에 살 줄 알지만 걔는 단백질을 안 먹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비자들은 이제 단백질을 드시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는 83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4세, 파스텔은 60세, 그리고 빅토르 위고도 60세죠. 나이는 도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은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으시다면 건강을 먼저 챙기셔서 언제든지 내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근육의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와. 저는 이 건강 정보도 좋지만 마지막 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 나이는 걸림돌이 안 되지만 건강은 걸림돌이 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뭘 할래도 꼬박꼬박이면 안 되잖아.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나이 때문에 뭐 때문에 저희들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바꿔야 되겠어요. 건강 때문에 라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어려운 강의를 쉽게 이렇게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뉴트리바 우리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박화배
그림도 잘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공부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모임이고 그걸 계속하다 보면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뭐 약사도 뭐 처음부터 했나요? 저기 1학년 때부터 배운 거지 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4년 배우고 나오니까 이제 시험 보고 타이틀을 얻은 거죠. 저희도 타이틀은 없지만 반복하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건강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스리는 엄마가 지금부터 건강 챙겨주면 와, 복 받았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보가 없으면요. 엄마들이요. 애들 막 키워요. 막 먹여요. 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많이 아쉬운 게 많죠. 저도 그래요. 청년 때 과자, 라면, 인스턴트,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때가 좀 아쉬워요, 사실. 예, 그때 좀 알았으면 건강을 조금 더 우리 자항을 더 챙겼을 텐데 이런 생각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다음 시간에 원래 전미정 사님이 계획했는데 김장도 해야 될 것 같고 제 강의가 오늘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제가 하고 그 다음 주에 전미정 사장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장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얘기하고 오늘은 두 가지 얘기가 될 거예요. 관계와 관점. 똑같은 관자로 시작되지만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해요. 우리 사업에 이 두 개가 포인트거든요. 관계, 또 하나는 관점.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요 얘기부터 할게요.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걸 여담으로 좀 먼저 하고 중간에 관계 이야기하고 관점으로 마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림은 뭐죠? 갈림길, 선택. 자, 이런 때 나오면 우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깜짝 놀랐어요. 예, 암회하면서 제 거래처를 갔는데 저희 거래처 중에 제일 큰 거래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지금 이거를 하기를 너무 싫어해요. 이 식당을. 일도 힘들고 직원 때문에 짜증나고 그런데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 그만둬야지. 그런데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이거 그만두면 뭐 하지? 그죠? 그래서 하기 싫은 건데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가게. 막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분위기 바꾸려고. 그리고 마음을 또 새롭게 먹고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혹시 맥락이 혹시 잡히나요? 내가 가야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근데 가고 싶은 길은 이쪽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뭐를 해요? 분위기만 바꾸려고 하죠. 그걸 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기차를 탔어요. 타고 가는데 잘못한 걸 알았어. 잘못한 걸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뭘 내려.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정리해야지. 이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려서 갈아타야 돼. 내려서 갈아타야 된다. 그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똑같으니까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집안 정리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마음 정리도 하고 때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내 삶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려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도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렸지만 우물을 계속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파야 돼. 다른데 파야 된다고. 그 우물 판다고 우물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안다고. 아니야. 이게 현재 바꿔야 될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 물도 안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삶 살 수 없다. 이걸 빨리 깨달아요. 이걸 못 깨달으면 열심히 산다니까. 기차 그냥 타고 엉뚱한 데 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 아이 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원하는 게 내려야 돼. 바꿔야 돼. 선택을 달리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착각이에요. 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에 결혼 못하는 농촌 총각들 엄청 많잖아요. 막 총각들이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으로 얘기해 드릴게. 옛날 이야기 나무꾼인데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없어. 처자가 없어. 근데 친구 나무꾼이 결혼했네.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선녀. 우물에 그 호수에 내려온 선녀. 그걸 해가지고 선녀했잖아. 그 이야기를 해줬어. 거기 호수에 가가지고 기다려. 먼저 기다리면 선녀가 내려. 또 옷 갖다 숨겨. 그러면 아내로 얻을 수 있어. 이쁜 선녀 얻을 수 있어. 정보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놈 올커니 하고 가가지고 백날 기다리는데 선녀가 안 나와. 선녀가 안 내려와. 씩씩대고 나무꾼 친구한테 야 내가 암만 기다려도 안 나와. 암만 기다려도 안 나와. 내가 여적 기다렸거든 안 나와. 왜 그랬을까요? 그 연못이 아니었어요. 너 어디서 기다렸니? 그 연못이 아니었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는 곳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현재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한다? 안 나온다. 결과 안 나온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필요합니다. 관점. 어떻게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점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거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 사과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사과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사과를 뉴턴이 많이 봤을까요? 과수원 농장 주인이 많이 봤을까요? 당연히 농장 주인이 많이 봤죠. 사과 떨어지는 거 맨날 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사과 농장 주인은 사과 떨어지는 것만 봤죠. 아무 생각 없었죠. 근데 뉴턴은요. 무슨 생각했죠? 저거 왜 떨어지지? 저거 왜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게 관점이에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과수원 주인은 맨날 농사 열심히 짓고 떨어지는 사과 보면서도 또 사과 생각밖에 없었지만 그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관점을 달리 보고 시각을 달리 보고 새롭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발견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관점 이야기 중에 요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놓쳐서는 안 될 거. 장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수. 혹시 복이나 사과 맨날 떨어지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냥 사과 떨어지는 사과 당연하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떨어지는 사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요. 그죠? 다르게 보인다고. 자, 그러면 우리 오래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수를 새롭게 한번 바라보자는 거지. 자, 장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기간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기간일까요? 장수를 바라보면서 다르게 좀 바라봐야 될 거. 무슨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삶의 기간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수를 바라보면서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기업은. 한 사람이 저렇게 오래 사네. 그러면 저 사람이 쓸 수 있는 소비가 굉장히 길어지겠구나.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져요? 소비의 양이 달라지겠죠. 한 사람이 쓰는 소비 양이. 이게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죠. 우와, 한 사람의 단골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저 사람이 쓰는 기간과 양이 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겠구나. 장수를 바라보는 게 다르죠. 우리 오래 산대. 어떡하냐? 어떡하냐? 맨날 고민과 걱정 속에서, 그죠?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다르게 바라봐야 해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관점. 거기서 삶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새로운 도구 내려야 된다. 야, 장수는 거기에 이런 게 달려서 내리자. 다른 데로 가자. 다른 것 올라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조양현 사장님의 그거 반드시 들으세요. 거기 내용 정리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거 오해 안 들으신 분들 꼭 들으세요. 거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뉴턴은 새로운 거 발견한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발견한 거죠, 그럼? 원래 있던 거예요. 사과 맨날 떨어져. 과수원에서 제일 흔한 일이 뭐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거 원래 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서 뉴턴은 뭘 발견했죠?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거 원래 있던 거라고. 기존에 있던 거야.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로운 눈. 이걸 다른 말로 관점이라고 해요. 네, 안목, 통찰, 관점.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거 발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어려워.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한번 바라보는 시각, 관점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삶, 지금 탄 기차, 지금 타는 우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도 달려보셔야 돼. 늘 뜻같이 보러 보면 이거 이만큼 못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죠? 우리 김실경 사장님 한 10년 이상 살아보니까 어때? 너무 좋아. 지금도 우리 남편이. 자, 그러면 기존의 남편, 기존의 아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새롭게 보이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 남편이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늘 똑같아. 근데 새롭게 보이는 이유는 내 눈이 바뀌어서 그래. 내 눈이 바뀌었다고.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달라져요. 이게 관점이라고.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자꾸 관점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하나가 있거든.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새로운 눈이에요. 자, 제프 베조스. 누구죠? 아마존을 창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크게 성장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많이 회자되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해서 궁금한 거야. 자, 앞으로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자, 어떤 변화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업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그랬게요? 모든 사람은 변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의 기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에 나는 관심을 갖고 그거에 사업 기회를 찾습니다. 뭐 다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뀌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제프 베조스는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거를 찾고 있다. 왜? 거기에 기회가 있다. 이게 다른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냥. 자, 그래서 아메이를 바라보는 시각,
이제 아메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를 좀 이제 설명을 잠깐 쉽게 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아메이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입소문의 비즈니스화. 비즈니스라는 건 사업이죠. 입소문을 비즈니스화 시킨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입소문,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지금까지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다 입소문이에요. 그냥 하는 이야기. 근데 거기에 가치가 없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뭐가 어땠더라, 어디 갔더니 뭐가 있대더라, 어디 미용실 갔더니 어떤 미용실이 좋대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가치가 없었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 그냥 가십거리였지. 그냥 우리 주부들이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업화를 시킨 거예요. 그게 아메이야. 어떻게 했다? 그 입소문하는 소비자들을 연결해 준 것 뿐이에요. 그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 소비자들을 연결시켜 준 거야. 그게 사업이 된 거예요. 그게 아메이야. 자, 그래서 그거를 배우면 돼. 그러면 그걸 배우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랑 똑같아요. 상가나 네트워크나, 이 네트워크는 소비자가 연결된 네트워크예요. 상가나 네트워크나 똑같아요. 상가는 뭐죠? 거기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거기 찾아가죠. 그럼 이 상가가 인기 있으면 소비자 계속 가까이 안 갈까요? 계속 가요. 인기 없으면 같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 입소문의 비즈니스와 소비자를 연결된 무형의 상가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거는 보이는 상가, 이건 보이지 않는 상가. 만약에 요 보이지 않는 상가가 가치가 있다면 소비자들 계속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계속 모여요. 그 입소문에 의해서 형성된 이 네트워크에 보이지 않는 상가가 가치가 있다면 소비자들 계속 모일 거라. 그래서 이 건축물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게 회사, 제품, 플랜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형성되는 무형의 상가가 네트워크예요. 네. 그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게 입소문이기 때문에. 자, 이게 아메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둘 다 뭐가 필요하느냐? 매력. 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상가가 잘 유지되고 잘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박진호 사장님이 형성하는 이 무형의 네트워크가 매력이 있어야 돼. 자, 근데 그 매력의 증거를 제가 이야기해 주면서 진짜 우리 시각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이 네트워크, 상가는 보이는 거니까, 저거 매력 있네 없네 바로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의 매력은 뭘로 평가가 될까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증거가. 이 회사 제품 플랜을 통해서 형성되는, 입소문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 네트워크의 진짜 매력이 증거가 있느냐? 있어. 재구매율과 매니아층. 이게 매력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50%는 자기가 가입한지도 몰라. 30%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소비자야. 내가 갖다 주지 않고 그러면 안 쓰고 불편해하고, 내가 갖다 주고 관리해야 주는 소비자가 30%. 그리고 4%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4%만이. 이 16%가 뭘까요? 그게 매니아예요.
이 사람들은 사업도 관심 없어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냥 쓰는 사람들. 이게 다른 데 없어요. 이게 아메이에만 있는 게 16에서 20%가 매니아층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의 증거. 그만큼 이 회사 제품 플랜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새롭게 봐야 될 게 뭔가, 그 제품이. 이 매니아들이 매력을 느끼는 그 근간은 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사업에 관심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에도 관심 잘 없어. 뭐에 관심 있는 거죠? 내가 쓰는 제품에 대해. 내가 쓰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16%예요. 그게 매니아예요. 이 제품 아니면 난 못 써. 난 이 치약 아니면 못 써. 난 이거 아니면 못 먹어. 난 이 샴푸 아니면 못 써. 이 층이 16%라고. 이 16%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필품. 자, 그럼 다시 한번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거라고 접목해 드릴게요. 자, 제프 베조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치 있고 가치 있는 것 중에 최고 있는 가치가 뭐다?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아까 그 사과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 관점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새롭게 봐야 될 것. 자, 혹시 이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어떤 세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거. 무조건 써야 되는 거잖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생필품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늘 그저 그렇고 익숙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더니 늘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죠?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지금은 굉장히 주기가 어때요? 첫 번째, 짧아요. 속도는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요. 변화의 주기는 짧고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뭔가 좀 유심히 관점을 내가 생각하고 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바빠. 왜? 쫓아가기 바쁘거든.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고 계속 뭔가 변하니까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눈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과 모임을 통해서 진짜 변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생필품이 뭔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생필품을 소비해야 돼요. 그죠? 생필품 써야 돼. 그러면 이 생필품을 누군가, 나 포함해서는 소비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는 매출이 일어나죠. 그리고 부자가 되죠. 여기서 누군가라고 쓰면 헷갈리겠네. 나는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 돈을 버는 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는 돈을 번다. 그런데 요 생필품을 새롭게 보면, 아메이를 새롭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소비하잖아. 그리고 아메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매출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부자 돼요? 내가 부자 된다. 생필품을 사과가 떨어지듯이 그냥 익숙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생필품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눈을 갖고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론적으로. 그게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 그러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전히 열심히 사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 속에서 또 열심히 살고자 노력한다고 아무 일 안 벌어져. 그런데 이 생필품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눈으로 기존의 것인데 내가 바라보는 것만 새롭게 본 거예요. 내가 아내를 새롭게 바라보고 내 남편을 새롭게 바라보듯이 이 생필품을 새롭게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도구, 새로운 기차가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메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강릉에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고모부가 돌아오셔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3시간 반을 일 마치고 가는데 피곤해서 3시간 반을 혼자 가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막 박수 치고 뺨 때리고 꼬집고 막 졸다. 그래서 저기 그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좀 자고 막 그렇게 갔어요. 3시간 반을. 근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올 때도 그렇게 왔거든요.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돌아올 때 제가 지금까지 강릉을 딱 2번 가봤어요. 지금 2번째 간 거고, 첫 번째는 언제 간 줄 아세요? 결혼 전에 전미정 사장님하고 연애할 때 갔어요. 근데 그때는 똑같은 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길이라도 좋지. 그때는 길이 20년 전이거든요. 더 오래 걸렸어. 근데 어떻게 간지를 몰라요, 제가. 거기는. 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강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미정 사장님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길은 어때요? 똑같은 길이야. 강릉 가는 길이야. 근데 내가 지루하게 가는 길이냐? 너무 즐겁게 가는 길이야. 어떻게 보느냐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인생이 달렸다.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삶을 바꾸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대.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내려야 돼요. 새롭게 봐야 돼요. 기회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보고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사과, 생필품, 그냥 누구나 다 이상하지 않게 바라보는 그 생필품, 늘 쓰는 기존의 제품이야.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생필품, 기존의 것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아무도 안 해. 떨어지는 사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하듯이 이 내가 쓰는 생필품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쓴다고. 누구나 다 아무도 새로운 생각을 안 한다고. 이럴 때 새롭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세요. 이 생필품이 뭔지, 가치가 뭐가 있는지, 이 생필품을 내가 계속 쓰고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보여요. 이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려야 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돼지 감자 아세요? 돼지 감자? 돼지 감자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3글자. 생각났어. 생각났어요? 제가 써드릴게. 초성. 뚱딴지라고 그래요. 뚱딴지. 뚱딴지. 엉뚱하다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면 뭐 어떻게 비슷하죠? 돼지 감자? 감자랑 비슷하죠. 근데 위에는요. 감자 잎은 어때요? 넝풀처럼 생겼죠? 얘 나무처럼 자라요. 꽃과 잎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네. 밑에는 감자처럼 자라. 인디언 감자도 있고. 위에는 이게 감자처럼. 근데 돼지 감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돼지도요. 먹을 게 있으면 이 돼지 감자를 안 먹는데요.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뚱딴지, 우리가 이런 엉뚱한 것처럼 아메이가 때로는 그렇게 엉뚱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말, 뚱딴지 같은 생각. 왜냐하면 보이는 것과 밑에 있는 게 완전히 다른 게 뚱딴지죠? 돼지 감자죠? 아메이가 그렇다고. 아메이가 지금 보여지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인 갖고 있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고.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걸 보느냐 못 보느냐 차이라고. 아메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드려도, 아메이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런 새로운 눈을 갖지 못하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주변에 있는 분들 시각이 없으니까 이런 눈이 없으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뚱딴지 비싸요. 뚱딴지 요즘에 비싸졌어. 그래서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이제 형성하려면 어떠죠? 이런 관점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수하니까 뭐가 더 중요해, 이제? 생필품. 이제 장수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생필품이 보여야 된다고 그 얘기 해드리는 거야. 지금 장수하면 우리는 이제 뭘 떠올려야 돼? 생필품. 아, 생필품, 맞아. 생필품 평생 써야지. 누구나 써야지. 근데 그렇게 오래 써? 와,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훈련을 하라고. 이게 안 보이면 이게 못 보는 거예요. 기업들은 다 보고 있는데 우리만 못 봐. 당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은 관점. 바라보는 눈. 기존의 것은 똑같다니까. 새로운 것에서 만들고 기회를 찾고 창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시스템을 창조하는 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기존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 중에 우리하고 제일 관련성 있는 건 우리가 뭐 뉴턴처럼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이런 생필품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네, 내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물 진짜 나오는 우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 그래서 아메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인다.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못 봐요. 엉뚱한 소리만 해.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 만나는 사람, 우리 김실경 사장님 만나고 있는 우리 김윤희 사장님, 이 주변에 있는 분들, 자, 징글밖에 못 알아들어. 왜? 관점이 그분하고 나하고 다르잖아. 나는 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관점은 바뀌었지. 근데 그 사람의 관점은 아직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 그때부터 중요한 게 뭐죠? 관계. 관계. 이 관계를 계속 맺으면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뀔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관점이 바뀔 때까지 뭐를 잘하면 돼?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아메이 사업은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눈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바뀔 때까지 관계를 깨트리면 안 돼요. 관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훑고 넘어갈게요. 관계 설명해 드릴 때 이거 혹시 생각나세요? 이거 쉬운 건데 읽을 줄 아세요? 배려해요. 지난번에도 써드렸는데 다 잊어먹으셨네. 짝배, 짝, 짱, 팀, 파트너. 이게 배자예요. 부부도 팀이잖아. 그걸 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팀, 파트너. 그럼 이건 뭘까요? 생각할 연대요. 여기 기가 막혀요. 얼마만큼 생각해 줘야 되냐? 이게 뭐죠? 이건 다 알죠. 7번 생각.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짝을 처음에 딱 만났는데 파트너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들어. 자르면 잘라내고 싶어. 근데 7번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짝이라면, 그게 파트너라면, 그게 배려예요. 아, 얘 성격이, 얘는, 안 맞아. 그럼 한 번에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건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수죠.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그 편에서 생각해주는 거, 이게 배려예요. 자, 배려를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목전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기억나세요? 네. 목전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목전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자, 세상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나요? 아니요. 누구가 잘 되길 바라요? 나. 목적,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근데 배려는 뭐라고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고 목전의 이익이 아니고 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딱 상대, 내 팀, 내 파트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려예요. 자,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치약 하나 시켰는데 가요, 안 가요? 가요. 치약 6,000원짜리 그거 나 얼마에 샀어요? 6,000원에. 거기다 이문 올렸어요? 안 올렸어. 내가 6,000원에 사서 치약 하나 6,000원짜리 갖고 어디까지 가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내 자가용 운전해서 부산까지 가요. 자, 내가 지금 당장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면 돼야 하는데요. 경영학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왜 가죠? 내가 목전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배려예요. 이게 우리 철학, 우리 암의 이념으로 뭐죠? Helping people.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돕는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나를 어떻게 보이죠? 똥딴지처럼 본다는 거예요. 너 치약 팔러 왔지? 야, 그거 하나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몰라주죠? 그런 마음 몰라주죠? 그래서 그때까지 뭐가 필요하다? 관계가 필요하다. 상대는 나를 이렇게 본다고. 지금 당장의 이익이 될까봐 치약 가져온 줄 알아. 나의 이익 때문에 온 줄 알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간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간 거예요. 상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김윤희 사장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이익 안 따지고. 이게 배려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꼬드기는 거랑 배려랑 똑같아 보인다. 꼬드기는 거랑 배려랑 외적인 모양은 치약 갖고 가는 거 똑같아 보여. 근데 꼬드기는 건 진짜 팔려고 가는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가는 거야. 근데 배려는 아니에요. 절대. 이익 안 따져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게 배려라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사업에 필요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는 이렇게 이제 관계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관계는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립니다. 자, 관계는 뭐를 바라보나 잘 보세요. 관계는 바라보는 눈이 어디 있나 잘 보세요. 배려랑 연결해 보세요. 어디에 시각을 갖고 하는 게 진짜 배려고 진짜 관계일까요? 존재겠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거래로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바로 잘라버려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괜히 시간만 죽이면 바로 잘라버려요. 안 만나요. 에이, 내 쟤랑. 아유, 짜증나. 아우, 쟤 답답해. 쟤는 이용 가치도 없어. 내 네트워크에 해만 돼. 아우, 쟤는 절대 안 볼 거예요. 안 만나. 근데 시각을 바꿨더니 너무 불쌍해.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처럼 나랑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우 쟤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데 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진짜 관계라. 뭐가 진짜 관계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 관계, 이 마음만 여러분들이 안 변하신다면 이 진정성은
언젠가 양파 까듯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상대가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암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좀 쉽진 않겠죠. 시간도 걸리고 짜증나고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아메이 회사랑 먼저 첫 번째 얘기 드릴게요. 아메이 제품 다양해요? 꼭 한 가지만 나와요. 품종에서. 정수기 왜 꼭 하나만 나와요? 좀 싼 것도 나오고 비싼 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런 모델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청정기는 또 왜 꼭 한 모델? 왜 그럴까요? 그게 존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부자는 좋은 거 쓰시라고. 못 사는 사람들은 쓰긴 써야 되는데 돈 없잖아. 그러니까 허접하게 만든 거 당신은 이거나 써. 비싼 거 못 쓰잖아. 그냥 이거라도 써.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고맙지? 이거라도 써.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사람은 다 지고와를 만들어 다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해요? 그 제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사양으로 최고의 품질로 만든 그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평등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김유희 사장님도 똑같고 우리 박준호 사장님도 똑같고 이기석 사장님 똑같아.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똑같이 쓰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 세상은 몰라요. 딴 제품 넘쳐나요. 존재감 없어요. 거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환경 오르면 애들 피해주는 거 그런 생리대 만들면 안 되지. 그런 갑질하면 안 되잖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왜? 존재에 대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철학이 부재해요. 창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싼 거 만들고 그냥 막 팔기만 하면 돼. 뭘로? 거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관계가 끊겨야 안 끊겨요. 요새 남양유업 우유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속상해서 지금도 안 사 먹어요. 네, 갑질하기 때문에. 창업자가 머리가 비었기 때문에. 창업자가 완전히 거래 관계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괘씸해가지고 저는 안 사 먹어요. 사 먹지도 않아요. 사람을 존중할 줄을 몰라요. 저는 그런 기업을 찾고 싶어요. 진짜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 자, 기업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각을 가져야지. 진짜 사업가라면 그런 철학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지금 당장의 이익은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얘가 못 알아듣더라도 이걸 못 알아보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느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셔네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헬핑 피플이잖아요. 이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잖아요. 그 마음이 진짜 간절하게 느껴진다. 거래로 보시면 안 되지. 소중한 존재로 봐야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참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6,000원에 사가지고 6,000원짜리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 가치를 보기 위해서. 이 가치를 보게끔 해주기 위해서. 너도 이걸 보면 너 진짜 바뀌었어.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우리 함께 잘 살자. 우리 함께 행복하자. 이게 존재라. 이게 관계라. 이게 진짜 필요한 관계. 근데 이렇게 못 보는 거죠. 뚱딴지처럼 못하는 거예요. 아메이를 거래로 보는 거예요. 아메이를 판매로 보는 거예요. 아메이를 영업으로 보는 거예요. 뚱딴지처럼 본다는 거예요. 에이, 돼지 감자 맛도 없어. 에이, 돼지 감자. 돼지도 안 먹는데? 아메이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아메이 회사 제품 마케팅은 배우면 되잖아. 근데 생필품, 이 장수 시대에,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변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생필품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이게 원래 3주 전에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못하네. 이걸 설명하고 다음 주에 진짜 이제 생필품 풀어드릴게. 3-3으로. 내가 옛날에 강의했던 건데 풀어드릴게. 이해하라고. 생필품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 이 생필품을 새롭게 보여야 그런 다음에 중에는 관계예요.
예, 그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사업적인 이야기. 왜냐면 이제 우리 김윤희 사장님도 약간은 이제 사업에 관심을 지금 이제 갖고 있고, 우리 김윤 우리 누구야, 김실경 사장님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이제는 진짜 파트너 뭔지 아세요? 내리면 안 돼. 배에서. 한 배에서 탄 거잖아요. 짝이잖아요.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내리면 안 돼. 그죠? 내리면, 그 파트너 울어. 섭섭해. 그래서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이거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작해서 그 관계까지 안 사람들을 우린 사업가라고 해요. 네, 제대로 하는 사업가. 그분들한테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는 진짜 이제 풀어드릴게요. 생필품하고 이 암의 가치를 이제 진짜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관점과 관계. 자, 이제 두 가지를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1번) (2번) 뭐가 답일까요? 관점과 관계가 분명히 정립됐을 때, 그게 정립이 돼 있더라도 사업이 안 돼요. 사업. 네. 비즈니스화가 안 돼요. 내가 관계 정립도 잘 돼 있고 마음적으로 맞아, 상대 짝을 내가 7번 생각하면서까지 배려해야지 했어도, 관점을 바꿨어도 마지막 이게 있지 않으면 사업화가 안 됩니다. 네트워크가 안 만들어져요.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1번이 정답이죠. 내 기분, 내 마음과 태도가 달라야 돼요. 내가 기분 찝찝하다고 아유 이런 거, 오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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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꿀꿀해, 나 오늘 멜랑콜리하거든, 전이나 부쳐 먹을래, 전화도 하지마, 오지도 마, 됐어. 사업한다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한다면서 뭐가 됐죠? 내 기분과 태도가 일꼴이 됐죠. 절대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절대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이게 명심하세요. 제가 김실경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결단하신 분들은 이게 마지막 방점이에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2번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민만 돼. 그러면서 고민만 해. 절대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우리는 꿈이 많죠. 사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이제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꿈이 있을 때 기존 살던 대로 살고 내가 올라탄 기차를 탄다고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럼 그때 도구가 필요하겠죠? 네, 새로운 기차, 내 꿈으로 연결해줄 그 도구, 기차, 새로운 운물이 필요하겠죠? 자, 그거를 못 찾았을 때는 그 속에서 집 정리하고 마음 정리하고 그렇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살겠죠. 근데 관점과 그걸 바꿔서, 전제는 이거예요. 올바른 도구가 만났을 때, 올바른 도구를 찾았을 때 그 꿈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컴이에요. 실자예요. 컴,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 언제? 첫 번째, 전제 조건 뭐라고 그랬죠? 도구, 기차를 갈아타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래서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메를 그래서 새롭게 바라보라고. 생필품을 새롭게 바라보라고. 왜? 내 꿈을 이루어질 도구기 때문에. 내 원하는 삶을 이루어질 도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올바른 도구를 만났더라도 안 된다. 뭐가 필요하느냐? 화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자 하거든요. 내가 전미정 사님이 내가 이제 결혼하고 말리라 하니까 그런 작전도 피고 강원도도 갈 생각하고 그런 작전 폈죠. 왜? 간절하니까. 얻고 싶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하잖아요. 꿈꿨잖아. 근데 그러니까 실현시킬 간절함, 화의가 있었어요. 저는 간절한 화의가 있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화의가 있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꿈은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도구가 올바라야 돼요. 첫 번째 도구가 올바라야 돼요. 당신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도구를 만났을 때 두 번째 뭐? 대가. 얻기 위한 대가. 저도 대가 치렀어요. 정미정 사장님 얻을 때까지. 대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컴퓨터로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도구만 확실하고 대가만 치러야 됩니다. 대가는 한 가지만 이제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대가는 쉽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는 돈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내가 시간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시간 관리예요.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시간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그 짜투리 시간 쪼개서 쓰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쓸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풀어주는 것은 이제 시스템적 이야기예요. 요거는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 설명 안 해드릴 거예요. 써만 놓으세요. 제가 앞으로 다 해드릴 겁니다. 시스템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 첫 번째 매일 해야 될 고개로 사업의 스텝,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일반 대부분의 그룹들에서 표현한 너츠 앤 볼트, 활동 원칙이에요. 너츠 앤 볼트. 이 세 가지를 배워서 시간을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이것만 있으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뭐가 됐을 때? 도구가 확실할 때. 그 대가를 치러낼 때. 그 대가를 치러낼 때 단계가 중요하고요. 절대 관점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사업의 핵심 중에 핵심. 별표 5개.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하나만 성공 요인을 뽑으라면 이거예요. 일관성. 내가 가진 관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바라본 관점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절대 아무 일도 안 물어요. 관점의 일관성을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정한 그 관계, 내가 생각한 파트너, 일관성 있게 유지하셔야 돼요. 상대가 유지하지 않아요.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저기라 그러죠. 그 뭐지? 지속 후원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영어로? 팔로우 스루. 그 관계, 일관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계와 관점에 대한 일관성만 갖고 있다면 우리 사업 반드시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순간 틈이 벌어지고요. 흔들리는 순간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일관성만 갖는다면 도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관점, 관계 기억하시면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조금 두루뭉실한 철학적인 얘기 같은데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업이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풀어서 우리 사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더라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아타자. 제발 지금 삶 속에서 내려오자.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갈아타자. 내 남편 계속 열심히 그렇게 살게 하고 나는 내리자. 내려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자. 그래야 그 남편도 어깨에 짐을 내리죠. 계속 그 어깨에 짐 무거워집니다. 예. 나래도 안 내리면. 자, 그래서 이상 마치고 애프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는 우리 혹시 스리 있고 또 변수가 많으니까 우리 구청부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음소거 해야 되는구나. 안 눌렸네. 됐다. 됐네. 네. 여기서 사장님 백제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민영 사장님이랑 지금 한 팀인데 저 때문에 성공 못하실까봐 살짝 걱정이 돼요. 운동을 요즘에 빼먹어가지고 그래도 한 달 남아있으니까 바짝 해가지고 네. 근육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임태현 사장님 관계랑 관점 네,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제가 잘 알고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야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 주변에도. 제가 저만 흔들리지 않고 잘 헤쳐나가면 그분들도 언젠가 알아듣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잘 전달하는 ABO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 뭐? 아니, 좀 거의 가서야 돼. 들리죠? 아니, 근데 잘안 들릴 것 같은데. 마이크가 뭐야, 이거? 거기 앞에서. 아,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슬경 사장님 친구 김윤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이 너무 피곤해요. 주말 보내고 나면 월요일이 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면은 정말 누워서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그것도 참 웃긴 것 같은데 와서 앉아서 듣다 보면은 건강에 관련된 강의도 해주셔가지고 뭐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영양소 먹어야 되는 이유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관점과 관계 강의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사람을 볼 때,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먼저 보라고 한 게 너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실경 사장님은 정말 부천에 와서 만난 유일한 저의 친구로서 너무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친구가 하는 이 사업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자극이 되고 이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좋은 파트너로 옆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 이상 마치고 여기 이지영 사장님부터 이렇게 할까요? 네. 근 감소에 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90대 이제 중반인 저가 노화의 이제 중심에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건강이 막 안 좋아지고 막 그러는 것도 아마 동물질 부족의 영향에 노화가 있으니까 그거 더 잘 지켜먹도록 하고요. 관계와 관점은 정말 중요한 얘기. 우리가 장수를 오래 사신다로만 봤지 생필품으로 그 연관해서는 기억처럼 봤을 때 정말 염을 할 때 저희 큰오빠 염할 때 보니까 물티슈 하는 거 보니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생필품은 필요하다. 그거 저거 느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관계를 계속할 때 이게 또 이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을 존재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에듀 이성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분과 대단한 결과를 내신 분들 나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좀 튼튼했다는 뜻이죠. 변동성이 좀 적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특히 바이올린. 특히 83세까지 정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바이올린에 집중할 만큼. 그래서 이 감소증이라는 게 저도 질병으로 이제 정해졌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앞으로 갈수록 그 근육이 감소됨에 따라서 비만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전에 비만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육이 감소되면 살이 막 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육 빈테크라고 근육의 건강은 이제 근육이다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육을 만들려니까 영양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돼 이 이야기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다는 거를 또 조사님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었고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 이거 외우고 다녀야겠어요. 되게 중요한 영향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관점이 진짜 이 요즘에 앞으로 갈수록 눈이 잘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 보는 것도 잘 바뀌지 않는데 진짜 이 관점이라는 거는 더 뭔가 진짜 보이는 것과는 안 보이는 것을 또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냥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려는 그런 질문이나 그런 생각의 힘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은 어디서든지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아까 질문에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과나무가 떨어지듯 소비되는 것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깨닫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상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네. 진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네트워크 자체도 매력적인 느낌이 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좋은 강의, 감사한 강의 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놀드 AB 박준호입니다. 오늘
그 건강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바꿔 말하면 근육이 감소를 하면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근육을 소비할 제품이 없는 그 소비할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을 소비할 곳이 없으니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임상 선생님 그 관계와 관점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역시 그 일관성이랑 관계 부분에서 진정성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도 같이 좀 이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 뭐 그냥 거절을 연전해서 거절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한 것도 걔가 잘 되길 바라서 말한 거고 걔가 거절한 것도 아직 제 관점을 모르니까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은 된다는 거를 오늘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7번 배려가 좀 어려운데 배려에 그렇게 7번이 있을 줄 몰랐네요. 7 정말 7번 배려하기도 힘든데 0.7도. 네. 저 원래 한 2번 거절하면 안 가거든요. 조금 더 늘려서 7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에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감소증 그 내용 들으면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게 지금 제가 바디케 M을 하고 있거든요. 근육이 저번 기수 했을 때는 잘 늘었는데 지금은 잘 안 늘어.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늘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영양소 보면 단백질하고 오메가3하고 비타민 D를 사실은 바디케 M이 12월 중순까지인데 측정이 12월 말까지여가지고 한 달 정도 남았다고 계획하면 됐거든요. 한 달 동안에 이 3가지 영양소를 네. 더 많이 메가로 먹으면서 근육량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할 예정인데 이렇게 또 이제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하고 인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사람의 존재감을 정말 알고 그 사람을 후원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알고 아끼는 마음으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싱크 화이팅!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화이팅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늘 하던 대로 고SP 싱크 화이팅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은 각자 찍어서 올리는 걸로. 자, 고 준비. 고 SP 싱크 화이팅! 되세요.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